그럼 언리얼 엔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언리얼 엔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나오죠.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뜨는데, 여러분은 이걸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아니면 지금 시작 둘 중에 하나 누르면 되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라이센스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선택하기 누르면 언리얼에 앞서서 에픽 게임 런처를 설치하라는 이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지만 여러분은 실행하시고요. 이제 다 깔리면은 이렇게 에픽 게임 런처 실행하면 됩니다. 이 에픽 게임 런처도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리얼 엔진 부분은 예전엔 커뮤니티라고 써 있었는데, 이런 엔진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업체 정보들,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습, 이 학습은 이 언리얼을 독학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 엔진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보면서 기본 이런 것들은 매트리얼 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레벨 디자인 하는 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나의 레벨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한 메뉴죠.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어셋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비싸네요. 17만원, 46,000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이달의 무료 콘텐츠, 원래 79,000원짜리였는데 100% 할인, 이달만 할인해서 이렇게 공짜로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다운받으셔야 돼요. 저도 소유 중이라고 나오죠.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특별히 찾는 게 있다 할 때는 이 둘러보기에서 2D 에셋, 건축물들, 재질들, 그리고 메가스캔 이런 거는 이 회사인 것 같아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기라든가 배경 에셋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이거는 건축 쪽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공짜로 주는 그런 에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안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다운받은 것들은 리뷰 작성하기라고 뜹니다. 이게 뭐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 카트에 추가를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뜬 게 이렇게 날아가서 일로 들어갔죠. 이 카트를 누르면 지금 들어간 게 나오고요. 계산이 나오는데 빵원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카트에 추가해서 리뷰 작성하기로 바뀌었죠. 이거는 계산이 됐다는 뜻이고 내가 이 어셋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세일하기도 해요. 50% 할인, 25% 할인 이런 것들 중에 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 프로젝트에 꼭 넣고 싶다 하는 거는 여유가 있다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여기에는 현재 깔려있는 이 엔진 버전이랑 내가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테스트 하던 것들이 많아서 대단한 프로젝트는 없고요. 이 실행을 누르거나 이 실행을 누르면 엔진이 바로 시작이 되죠. 이 트윈 모션은 건축 쪽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저도 건드려 본 적은 없고요. 자, 이제 엔진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누르면 네, 언리얼 에디터가 실행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셀렉트와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셀렉트 프로젝트는 내가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를 여는 거겠죠. 그리고 뉴 프로젝트는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 쪽 선택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다음 눌러서 빈 프로젝트 그대로 쓰겠습니다. 또 다음, 그리고 이 시작용 컨텐츠 없음. 이 시작용 컨텐츠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데이터가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없음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디세이블, 레이트레이싱도 일단 꺼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언리얼이 데이터를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하다 보니까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스템이 깔려있는 C 드라이브보다는 데이터 저장용 D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엔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네, 테스트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죠. 이렇게 언리얼 프로그램이 드디어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언리얼의 UI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앙에는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는 레벨을 만든다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이 위쪽에 보면 원근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뷰가 퍼스펙트 뷰로 소실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는 정면에서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언리얼 엔진은 별도의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가 없기 때문에 원근에서 난 정면 보고 싶다. 그리고 측면 오른쪽 보고 싶다. 상단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근 기본으로 되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이팅 포함은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 모드이고요. 얘를 리플렉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구름이 반사되고 있죠. 리플렉션 모드,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모드, 물체 와이어만 나오죠. 얘도 기본적으로 라이팅 포함으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게 언리얼의 이 방향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를 써보신 부분은 알겠지만 마야에서는 윗부분이 Y축이고 정면이 Z축, 사이드가 X축인데 이 언리얼은 정면이 X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Y, 높이는 Z축으로 되어 있어서 가끔가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드 한 칸의 단위가 1cm로 되어 있어서 마야보다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야에서 만든 캐릭터를 이 언리얼로 가져오려면 실제 키가 170이면
사람의 실제 크기인 170으로 설정을 하고 가져와야 언리얼에서 제 크기로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메뉴를 보겠습니다.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번 보면 이 파일은 이 레벨과 프로젝트를 주로 관리하는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건 그렇게 볼 게 없고요. 이 편집에는 에디터 개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리얼 게임 엔진 자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봐줘야 될 건 언어 같은 거. 난 영어를 쓰고 싶다 할 때 영어를 선택하면 될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런 각종 우리 작업할 때 쓰는 에디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아까는 이 엔진 자체에 대한 설정이었고요. 이 프로젝트 세팅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요 밑에 쪽에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용이라든가 iOS, 맥용이죠. 그런 것들 바꿔주는 용도로 쓰는데 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지금은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이제 창에 보면 이 월드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 월드 세팅을 딱 누르면 네, 이쪽에 나오는데 이것도 주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팝업이 몇 개 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팝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모드로 오겠습니다. 이 모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메뉴인데 주로 오브젝트나 이런 라이트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기본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큐브, 구 이런 것들 쭉 끌어다가 이 뷰에다 갖다 놓으면 딱 생기고요. 부채도 네, 가져다 놓으면 생깁니다. 라이트는 이 언리얼에 쓰이는 라이트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보면 라이트 소스,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있죠. 여기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카이 라이트라고 있는데 요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라고 해서 비주얼 이펙트 쪽에 있는 건데 주로 안개 효과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요 라이트에 대한 거는 라이팅 수업 때 배울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시네마틱은 이 카메라에 관련된 에셋들입니다. 그래서 끌어다 놓으면 네, 카메라가 하나 또 이렇게 생겼죠. 뷰를 돌려서 이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 링네일은 이렇게 바닥에 카메라를 깔아서 선택이 잘 안되는데 레일을 따라 카메라가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리크레인은 이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위로 올리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이것도 카메라 수업 때 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라든가 아까 봤던 애트모스피어릭 포그 이런 것들은 주로 안개 효과에 관련된 거고요.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고 해서 후처리, 필터링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얘네도 나중에 라이팅 수업 때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미디어 이런 것들은 안 쓰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 브라우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뉴예요. 콘텐츠 브라우저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에셋들을 관리하는 폴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 지금 이 테스트 프로젝트 안에 콘텐츠라는 폴더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콘텐츠 안에 이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폴더를 만들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라고 쓸까요? 캐릭터라고 쓰고 또 더블 클릭해서 여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로드에 차일드라고 있죠. 이거는 제가 수업을 위해서 다운받아 놓은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받으면 돼요. 일단 기본 세팅으로 모드 임포트 하면 이런 건 무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쭉 들어왔죠. 텍스처들, 그 다음에 매트리얼, 그리고 꼬맹이 캐릭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꽃 모양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어셋은 지금 불러는 왔는데 아직 저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장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꺼버리면 다 날라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저장 한번 꼭 눌러 주셔야지 이것들이 다 저장된 거예요. 이제 꽃 모양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꼬맹이를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이 월드 아웃라이너는 지금 이 뷰 안에 어떤 어셋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오브젝트 리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꼬맹이 캐릭터 있고요. 포그가 아까 있었죠? 여기 포그 요거죠. 그 다음에 뭐 큐브 우리 갖다 놓은 거, 바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디테일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어셋, 오브젝트를 어셋이라고 불러요. 이 어셋에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월드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을 딱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나오죠. 위치 정보, 뭐 회전 정보, 그 다음에 스케일. 그리고 지금 위치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리기 화살표가 생깁니다. 얘를 딱 눌러주면 이 절대값에 딱 0점으로 캐릭터가 돌아가 버렸죠. 근데 대부분 캐릭터들은 이렇게 발이 좀 파묻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볼 때 스냅이 딱딱 걸려서 움직이는데 그것들은 요 위에 보면 여기 스냅 있죠? 이걸 꺼주시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죠. 얘를 회전시킬 때도 딱딱 끊어지는데 여기 각도가 10도씩 스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꺼주시면 이제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어셋에 대해 트랜스폼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을 넣은 게 있느냐, 지금 애니메이션이 없다고 나오죠. 선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없습니다. 그리고 메쉬는 뭐 요런 메쉬가 있고, 재질은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이 피직스는 물리입니다. 물리. 그 콜리전은 뭐 저항하는 거. 라이팅은 빛을 받고 있는 거고요. 렌더링은 지금 물체가 보이고 있죠. 끄게 되면 사라집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윗부분, 여기는 툴바라고 해서요, 뭐 레벨을 저장하거나, 여기 세팅, 여기 가시면 우리 아까 여기 편집이랑 창에 있던, 그죠? 예, 월드 세팅 이런 것들이 이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월드 세팅, 예,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이거는 딱 누르면은 지금 안 움직이죠. 회전만 되는데 이거는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ESC 누르면 나중에 카메라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이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라이트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바뀐 라이트 정보에 따라서 새로 여기에 적용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이팅만 빌드라는 거를 나중에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라이팅을 빌드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딱 해주면 네,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됐다고 떴죠. 아까 그림자가 되게 뿌였었는데 이제 굉장히 선명해졌죠.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좀 더 잘 적응해주는 바로 라이트 빌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UI에 대한 거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컨트롤하는 단축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에 대한 단축키는 마야의 단축키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움직이면 이렇게 뷰를 회전시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 휠이죠. 휠을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뷰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거나, 그리고 휠을 눌러도 되죠. 그냥 휠을 돌려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택한 물체를 가까이 보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 누르시면 그 뷰가 화면에 딱 중앙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셀렉트 단축키. 네, 그냥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죠. 근데 Shift를 누르고 두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자 보세요. 네, 얘네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지만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같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제해 줄 때는 그룹이 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G를 누르면 이제 다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G를 누르면 이 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이렇게 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액팅 단축키 어셋을 선택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브로 되어 있죠. 무브의 단축키는 W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현상은 우리가 아까 라이트를 빌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구의 그림자가 여기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보면 라이팅을 다시 빌드한다고 나오죠. 어쨌든 무브는 W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E를 누르면 회전입니다. 회전. 구는 동글에서 잘 안 보이니까 큐브를 돌리면 회전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알파벳 R을 누르면 스케일 조정. 이 WER 이것도 마야와 단축키를 공용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아이콘 이 주황색을 해제하거나 선택하냐에 따라서 스냅이 걸려서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움직이면 이렇게 이 물체의 위치점, 이걸 피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봇의 위치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뷰가 이 뷰 그대로 오브젝트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물체를 옮기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H를 누르면 물체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 아웃라이너를 보게 되면 사라진 물체는 이 앞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클릭해서 숨겼다가 볼 수 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러 오브젝트를 숨겼을 때 컨트롤 H를 누르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를 다시 다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바닥에다가 정확하게 붙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단축키 엔드 키를 누르면 바닥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붙죠. 엔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 여기 있죠? Alt P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 할 게 없지만 Alt P를 누르면 뭔가가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면 플레이 해제되고요. 그리고 Alt P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F11번을 누르면 화면이 전체 뷰가 되죠. 이렇게 뷰를 전체로 보고 싶을 때 Alt 11번, 다시 끄고 싶을 때도 Alt 1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ESC 눌러서 해제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이 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클릭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F2를 눌러도 이름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단축키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져보도록 하십시오.